델타.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고요. 영어로 쓰자면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에너지인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델타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 6배의 8면체는 델타 O라고 했고, 4배의 4면체는 델타 T, 큐빅은 델타 큐빅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근데 뭐가 됐건 그냥 원래 있었던 5개의 디오비탈이 막 결합하다 보니까 막 갈라지고 막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저 녀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느냐? 크게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4가지. 아시겠죠? 자, 어떤 거냐? 바로 첫 번째는 1. 금속의 산화수입니다. 이게 델타에 우선 첫 번째로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바로 얘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델타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산화수가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금속이 이제 금속이니까 당연히 양이온 되겠어요, 음이온 되겠어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금속은 당연히 양이온이 보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는 1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 2 플러스보다는 3 플러스 이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저기서 이제 델타가 커지느냐?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속의 산화수가 커질수록 리간드 전자쌍과 인력이 커지겠죠. 금속이 더 큰 양전하를 갖는 양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주변의 음이온을 더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알겠죠? 더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면 바로 금속 D전자와 바로 리간드 전자쌍간 청력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력이 커진다고 하는 거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핵전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핵전하 혹은 뭐 유효 핵전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속 자체의 전자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속의 핵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 핵전하가 커졌다 아니면은 뭐 유핵전하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화수가 커진다. 바로 금속의 유효핵전하의 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유효핵전하가 커지는 거는 그냥 무조건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에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면 그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유효핵전하가 커져서 결합력이 커지는 것과는 또 별개로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 금속의 D전자랑 또 청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갈라짐 에너지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어요. 뒤에 배우게 될 리간드 필드 티오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결정장 갈라짐 이론에서는 이런 컨셉 정도로만 설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 플러스 금속의 경우
어떻게 된다? 로우 스핀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 플러스면은 아무래도 금속의 산화수가 아주 큰 상태죠. 그럼 갈라짐 에너지가 커지면서 그때 어떻게 돼? 보시다시피 로우 스핀 전자배치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금속의 주기. 금속의 주기. 자,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4주기 보다 5주기 6주기 금속의 델타가 더 커진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4주기 전이금속이면 몇 d 오비탈이죠? 3d고요. 이게 4주기니까 4d. 그러면 안 돼. 5주기는 4d, 6주기는 5d. 즉 관여하는 d 오비탈의 이 주기가 증가할수록 델타가 크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 5주기, 6주기는 항상입니다. 항상 로우 스핀이에요. 오주기, 육주기는 이미 금속 자체의 성격이 디오비탈 갈라짐을 아주 크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리간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로우 스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우 스핀, 하이 스핀을 구분하는 건 누구에서만? 여기에 있는 4주기 전이 금속에서만 로우 스핀, 하이 스핀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만 리간드에 따라서 하이 스핀이냐 로우 스핀이냐가 구분이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가 있겠죠. 뭐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부터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정장 갈라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금속 산화수고 두 번째가 금속 자체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3주기에 비해서 4주기, 5주기가 델타가 커지고 그래서 항상 로스핀이 되느냐? 요거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금속의 주기가 커질수록 금속 크기가 커집니다. 맞나요? 이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4주기 금속보다는 5주기, 6주기 금속이 커지겠죠. 그런데 또 란타나이드 컨트럭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뭐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anyway, 여하튼 뭐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주기가 커질수록 껍데기 많아져서 뭐 크기가 푹푹 분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커지는 만큼 바로 금속의 D 오비탈과 접근하는 리간드 전자쌍이 더 가까이 만나
청력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에 원자 핵이 있는데 뭐 1주기, 2주기, 3주기 있을 건데 디오비탈도 뭐 3D가 있고 4D가 있고 5D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3D, 4D, 5D를 비교하면 이 중에서 사실은 주양대 수가 클수록 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전자가 더 주변으로 많이 분산돼 있겠죠. 핵하고 인력이 적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리간드 전자쌍이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핵에서 더 멀리 떨어진 디오비탈과 먼저 만나서 청력이 금방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덕에 바로 d-오비탈 갈라짐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3주기, 그래서 3D 오비탈보다는 4D 오비탈이 4D, 5D 오비탈이 금속의 전자쌍하고 청력이 더 커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때 넘버링을 내가 저렇게 하는 게 좋나? 뭐 그래.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요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3D보다는 4D, 5D가 핵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더 먼 거예요? 더 멀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 알겠죠? 더 멀기 때문에 D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 자체가 전자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D오비탈에는 어쨌건 전자가 최대 10개까지 채워지죠. 그럼 10개 있다고 치자. 그럼 3D보다는 4D, 5D가 핵에서 뭐니까 그냥 똑같이 D10 전자빛이라고 해도 3D는 좀 핵에서 가까운 영역에 전자 10개가 있는 거고 5D, 4D, 5D는 핵에서 먼 영역에 그 전자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공간적인 전자 밀도가 3D에서 4D, 5D로 갈수록 점점 전자 밀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페어링 에너지.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페어링 에너지. 짝지음 에너지. 이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짝지음 에너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 한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전자 간 청력인데 오비탈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거기에 전자가 페어로 들어가도 거리가 멀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짝지음 에너지가 작아지면 이놈의 전자들은 로우 스핀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짝지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보통 로우 스핀에서 나타나니까. 하이 스핀으로 돼버리면 홀전자가 많아지니까 짝지음 에너지 나타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얘가 로우 스핀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게 페어링 에너지인데 로우 스핀의 페어링 에너지가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로우 스핀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진짜로 아예 5주기, 6주기는 무조건 로우 스핀이에요.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거 바로 배위수입니다. 자, 배위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나올 테니까. 이 영어. 배위수 영어로 뭐라고? 그렇지.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디네이션 넘버, 얘가 커질수록 델타도 커집니다. 배수가 커질수록 델타도 커진다. 보시죠. 이게 아까 뭐로 나타난 거냐면 이걸로 나타난 거라고. 바로 아까 이걸 쓴 게 있었지. 9분의 8 델타 O는 델타 큐빅 2 델타 T. 아까 이거 썼었죠? 조금 이제 비례상수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 델타 O는 몇 배 위예요? 6배 위. 아시겠죠? 큐빅은 몇 배 위예요? 8배 위. 테트라이드는 몇 배 위예요? 4배 위. 물론 여기서는 약간 조금 어노말리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8배인데도 갈라지면 얘가 조금 작아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9분의 8이니까 큰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큐빅은 잘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잘 안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큐빅은 잠깐 생략을 하자면 결국 이 6배2하고 8배2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6배2하고 이 4배2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4배2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 작다 이거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 하이스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배수가 커질수록 결정적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인가 드디어 메시 알죠? 저기 누구냐? 영서 축구 좋아해? 그래? 메시가 드디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달고 드디어 우승을 했죠. 그래서 메시 펑펑 울었는데 그거 알아요? 뭐 여하튼 그거. 자, 축구 정말 참 묘한 스포츠인데 우리나라 사람 축구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아닌가? 그렇구나. 분석과학 수업할 때 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 별로 안 좋아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축구 때문에 이렇게 뭐 살인, 방화, 폭동, 약탈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저기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 비해서 축구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축구 때문에 폭동도 일으키고 약탈 좀 해봐야 이게 축구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지. 뭐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남미나 이런 데서 축구하다가 막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우리 상대방 우리 지구 막 이러면 그럼 거기 이제 팬들이 나와가지고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폭동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문에 끼어서 한 5, 60명씩 죽어요. 그거 알아요? 사람이 문에 끼어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폭동 일으키니까 이제 패싸움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패싸움 하러 갈 때 출입구를 지나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서 이게 나와서 저쪽으로 가야 저기 상대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쟤네는 패싸움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출입구를 지나다가 우악 우르르 가다가, 자 생각해봐. 보통 문이 이런데 그냥 문에 영서 끼워본 적 있어요? 문에 끼워본 적 있어요? 열려있는 문에? 보통 열려있는 문에 사람이 어떻게 끼어? 근데 왜 사람이 끼어서 죽냐면 우르륵 달려가잖아? 우르륵 달려가다가 두 명이 동시에 딱 들어가다가 두 명이 문에 어깨에 딱 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간 문에 끼잖아? 끼다가 이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하면 빠져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오다 보면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는지라 끼인 상태에서 이렇게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앞에 가던 사람들이 서버리고 뒤에 오던 사람이 계속 와버리면 문에 끼인 채로 앞뒤에 껴가지고는 압사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상상도 못하는 사고들이 벌어지죠. 방금 이해했어요? 혼자 문을 왔다 갔다 하면 입체 저항 같은 게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문을 동시에 2명, 3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입자 자체의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입체 저항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위수. 자, 영어로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C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증가할수록 리간드 사이의 VSEPR 효과 때문에 어떤 금속의 무게 중심으로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크기 비율. 자, 이때 금속의 반지름을 R 플러스, 리간드는 R 마이너스 라고 할 때 모두가 접한다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그림을 그려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금속 M1 하나의 구로 가정을 하고 얘가 지금 만약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보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래. 그럼 여기에 리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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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간드. 그리고 리간드에 또 자체의 크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리간드의 반지름을 R 마이너스, 이 금속의 반지름을 R 플러스라고 하고, 금속과 리간드 모두 구로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접한다고 치자. 그럼 이때 여기서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의 비율,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6배이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금속과 리간드가 요렇게 있을 때 이때 또 금속과 리간드를 그냥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이 전부 다 접한다고 할 때 요때 비율이 2분의 루트 6 빼기 1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얘를 숫자로 바꾸면 대략 0.414, 0.225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증명 과정은 간단한 기하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여하튼 어떻게 된다? 리간드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렇게 금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사이즈가 커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율을 보면 리간드에 대한 양이온 비율, 리간드에 대한 금속 비율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크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중심 금속의 크기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또 별개로 어쨌거나 리간드 개수가 많아질수록 금속 D전자와 리간드 전자쌍 간 청력은 당연히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기 문제도 있고 청력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배수가 증가하면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 뭐 이렇게 뭐 일반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논리에 대해서 뭐 조금 더 크기 얘기와 뭐 반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 네 번째가 아니고 이거 세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바로 리간드의 종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리간드 종류를 이제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느냐? 자, 리간드가 아까 어떤 리간드하고 어떤 리간드가 있다고 했었어요? 바로 약한 장 리간드하고 강한 장 리간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윅 필드, 약한 장을 윅 필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그 덕에 뭐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윅 필드에 뭐 아까 CL- 이런 것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H2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롱 필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스트롱 필드라고 윅 필드? 일단 몇 개 더 써봅시다. 윅 필드. 그래서 윅 필드는 우선 첫 번째가 F- CL-, Br-, I-.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하죠. 이 할로젠과 H2O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윅필드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사용하면 쟤들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지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어떤 전자 배치를 선호하겠어요? 얘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를 선호하게 돼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트롱 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트롱 필드 리간드는 예를 들어 누가 있냐면 바로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CN- 사이아나이드, 그 다음 NO2- PR3. 여기서 R은 알킬 그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스트롱 필드 리간드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런 애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우선은 이런 것들이 윅필드, 이런 것들이 스트롱 필드라는 것을 우선 외우셔야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하튼 스트롱 필드는 윅필드와는 달리 델타가 커지고 그리고 로우 스핀 전자 배치가 우세하게 나타나겠죠. 특히나 시험에는
요게 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CN-를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스트롱 필드다라는 생각을 꼭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할로젠이나 아니면 H2O 이런 애들은 윅필드 리간드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잖아요.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금속의 산화수. 산화수가 클수록 델타가 커진다. 두 번째, 금속의 종류. 금속의 주기가 커질수록 또 델타가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위수. 배위수가 커질수록 또 델타가 커진다. 그 다음 네 번째, 리간드의 종류. 윅필드에 따라 윅필드면은 델타가 작아지고 스트롱필드면 델타가 커진다. 이 네 개의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오케이, 됐다.